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좀 쉬운 물건을 좀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물건인데요. 아이고,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이 물건인데 대충 위치를 먼저 한번 볼게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달 됐습니다. 근데 구독자가 한 1200명을 기념해서 우리 또 늪내 포럼 회원님들한테 좀 특별한 물건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좀 한번 강의를 좀 준비했는데요. 위치를 한번 먼저 볼게요. 스카이브를 보면 대충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여기 이 땅이거든요. 이 땅이요. 이 땅인데 도로하고 접했고요. 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도로하고 접한 땅이고 보시면 뭐 절대 농지도 아니고요. 우량 농지도 아니고 뭐 여기 이제 남한산 IC에서 나오면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공단이고 이쪽으로 이렇게 쭉 꺾어지면 우리 이제 정왕동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정왕동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안산이 나오는 거고 신기록 위치는 제가 볼 때는 뭐 상당히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도로하고 접해 있고 자 그럼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용을 먼저 보면 788평 약 800평이네요. 그냥 800평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좀 복잡한 걸 싫어해요. 채무자, 소유자, 채권자 다 개인이고요. 토지만 매각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6억 1,500이 됐네요. 6억이라고 해요. 그냥 그죠? 6억이라고 하고 800평입니다. 그러면 감정이 이제 제곱미터당 14만 5,700 아니 23만 원으로 돼 있어요. 24만 원 정도. 그래서 이걸 곱해버리면 6억 정도 나오겠죠. 그런데 한번 용도 지역을 먼저 보겠습니다. 뭐 다른 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건 뭐 특별히 문제 없어요. 교통정비구역, 저쪽으로 생활소음 진동구역, 대기관련 쭉 내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허가구역,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허가구역에서도 제외 안 받죠. 바로 내가 낙찰 받아가지고 그냥 바로 그 2년, 3년, 5년 뭐 이런 그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바로 매도하면 됩니다. 바로 매도하면 되고요. 하나 좀 걸리는 게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개발 제한 구역. 말 그대로 그린벨트란 얘기죠. 그린벨트인데 임야는 아니에요. 임야는 아니고 농지예요. 농지. 그럼 그린벨트 농지에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뭐죠? 농막을 지을 수 있고 또 그린벨트 아니니까 5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거주자한테는 이주권을 활용하면 뭐 3층짜리 카페도 지을 수가 있어요. 3층짜리 뭐 음식점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정 당시 거주자라고 한다면 똑같은 혜택이 있죠. 그런데 자 보겠습니다. 이제 그린벨트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런 이주권을 활용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건축이 가능하죠. 이제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발 제한 구역인데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없는 것 같지만 지정 당시부터 그린벨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뭐 다른 땅들은 다 그린벨트가 있는데 내 땅만 그린벨트로 딱 지정했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성질 날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분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국가에서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른 데로 이사할 수 있는 권리 아니면 여기 그린벨트 안에서 뭐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주택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지을 수 있는 혜택을 준 거예요. 그게 바로 특별한 권리죠. 그렇지만 땅값이 많이 안 오르니까 이분들한테는 진짜 엄청난 재산상 손해가 많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건 다 거두절미하고 그린벨트 안에서 이주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요. 3층짜리 음식점이나 카페, 가든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주권을 가지고 있더라고 한다면 이주권 가격이 지금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최소한 3, 4억, 2, 3억 정도는 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임야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임야에서는 뭐 야영장 아니면 뭐 그 승마장 아니면 뭐 그런 것들 외에는 또 특별히 이제 그린벨트 안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공동으로 이제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들 외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농지에서는 절대 농지나 우량 농지가 아니면 또 도로하고 접했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런 행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땅이 되게 좋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항상 경매를 받을 때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그린벨트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이 그린벨트가 해제되게 되면 대규모 개발로 진행돼요. 대규모 개발로 진행되게 되는데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수용이 되죠, 수용. 그죠? 수용이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수용 예정가는 어떻게 산정하냐? 보통 표준지 공시지가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나 개별 공시지가나 거의 비슷해요.
대표성인 그 인근에 대표성이 있는 집원 하나를 딱 그 지정해서 그걸 이제 표준지라고 하거든요. 표준지대로 이제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표준지 공시지가 곱하기 1.2에서 보통 1.5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여기 토지에서 뭘 안 하겠다. 그럼 뭐 5년, 10년 후에 만약에 보상이 된다. 물론 이제 5년, 10년 뒤에는 계속 공시지가가 오르겠죠. 그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만 판단해 볼게요. 현재 가치로만 판단하면 자, 2600제곱미터네요. 곱하기 아까 공시지가가 2000 여기 이걸 볼게요. 여기 2600제곱미터 곱하기 공시지가 여기 있죠? 145,000원을 하면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이게 숫자에 약해요. 숫자에 약하다 보니까 그럼 대략 한 3억 8천 정도 나오네요. 약 4억이라고 잡아요. 4억이라고 하면 4억 곱하기 최하로 잡아서 1.2 하면 얼마죠? 1.2 하면 약 한 4억 8천. 그런데 여기는 이제 도로하고 접했기 때문에 1.2는 더 받을 거예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1.5는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6억. 그죠? 자, 최악의 경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낚시를 받아가지고 여기 이제 이 땅이 이제 뭐 이 땅을 낚시를 받아가지고 이 땅을 낚시를 받아서 아까 몇 평이었죠? 그러니까 근데 낙찰을 받으면 아까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가 쭉 열거해 드렸죠. 그죠?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열거해 드렸는데 이걸 설령 안 한다 하더라도 자, 지금 공시지가 이건데 매년 공시지가는 3% 5% 오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빼고라도 현재 가치로 보상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6억은 보상 받겠죠. 제가 봤을 땐 최소한 5억 한 5천에서 6억 5천 사이는 보상이 나올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이제 수용 보상이 전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대략은 이 정도 나옵니다. 대략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치로 받아도 전혀 뭐 아직 이제 지구 지정이 안 돼 있는 거니까 지구 지정이 아직 아무런 지금 뭐 행위 제한이 없거든요. 달랑 그린벨트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세워져 가지고 개발되면 나한테는 더 좋겠죠. 그럼 막 지가가 뭐 엄청나게 더 뛰겠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요, 그 대규모 개발지구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아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돼서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는 요 가격에 낙찰을 받아도 뭐 나중에 차후 3, 4년, 5, 6년 후에는 손해가 아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아도 손해가 아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가 한번 제 교재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 교재 332페이지거든요. 그린벨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특히 이제 그 그린벨트 안에서 그러니까 그 3층 정도의 공장이나 아니면 카페 또 음식점을 지으려면요. 어떤 이런 큰 국가 하천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돼. 이게 국가 하천이라고 하면. 근데 이것은 국가 하천하고 접하지 않았잖아요. 상관없죠. 이거하고요. 그 다음에 우량농지가 아니어야 돼요. 아까 그것도 역시 우량농지 아니죠. 우량농지, 뭐 절대농지,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인데 우량농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관없죠. 그죠? 국가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국가 하천하고 관계없고 새로운 진입로가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왜? 이것은 도로하고 아까 접해 있잖아요. 이 땅은요. 이 땅이 도로하고 접해져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요.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소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이건데 전기는 여기 막 한 500m 지나가는데 전기가 들어와. 그럼 전기를 끌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전기를 끌어오면 안 되냐면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는 어떤 개발 행위가 안 되니까 전기를 끌어온다거나 아니면 수도를 끌어온다거나 이런 것도 개발을 하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빠르게 좀 진행했는데 여러분 제 이제 좀 기분도 좋고 사실은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독자 수가 한 1,300명 정도 그리고 이제 상당히 좋고 뭐 조회수 많은 것은 뭐 몇천 회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늪내 포럼 회원율도 많이 늘어났고 해서 제가 좀 특별한 선물로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늪내 포럼 회원분들에 한해서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